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최근 마음을 곧게 쓰지 않고 얼굴만 보면 헛소리만 하는 남편 놈에게 제대로 경고를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제게만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어리석음에 끝이 난 이 인간의 잘못 행동을 모두 알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다른 과에서 진행된 미팅을 통해 남편을 만나 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편의 외모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학창 시절부터 인기가 많고 화제가 되었던 남편 얼굴의 반반에 반해 사귀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남편이 먼저 좋다고 저를 쫓아다녔던 겁니다. 저는 잘생긴 사람은 꼭 얼굴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귀찮게 굴더라고요. 내가 싫다는데 귀찮게 왜 이래? 얼굴이 잘생겼으니 더 좋아하는 여자들 많잖아. 인기도 많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거야? 다른 애들이 날 좋아하면 뭐해? 나도 좋아야지. 난 내가 마음에 든다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오기도 생겨 다른 여자들은 날 잘생겨서 좋다고 난리인데 왜 너만 날 밀어내는 거야? 이 정도까지 반응하니까 교육에 자주 열상하면서 날 이렇게 대하는 여자가 그동안 있었나 싶더라. 그래서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나중에 날 좋아하게 되면 외모를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보고 만나는 거잖아. 웃겨. 누가 너랑 만나 줬니? 혹시라도 나중에 너랑 사귀거나 할 생각 없으니까 착각하지 말고 사람 그만 좀 귀찮게 해. 저는 정말 싫어 섬유천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신경 써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밀당이라나. 뭐라나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솔직히 잘생기면 좋지만 잘생긴 애들 몇 번 만나본 건데 늘 얼굴 값을 하는 편이라고요. 그렇다 보니 남자는 외모보다 사람 됨됨이 인성을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인성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왕자병이어서 정말 별로였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확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아리 선배들과 회식하는데 남자 선배 한 명이 술에 취한 제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고 그걸 막아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다음 날 술에서 깨고 나니 완전히 취한 채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먼저 연락해 보았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동아리 회식 자리에 웃기가 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여자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그 선배가 소문이 얼마나 안 좋다고. 걱정되어서 따라가서 다행이지. 너 없었으면 정말 그 선배한테 큰일 날 뻔했어. 너 진짜 나한테 고마워야 해 알지? 너 업고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크레구마 와리 덕분에 위험한 일 피할 수 있었어. 고마우면 내가 해달라는 거 하나 들어주던가. 뭔데? 남편의 소원은 저하이 데이트였습니다. 그렇게 밀어내지만 말고 진지하게 한번 만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정말 싫어 없겠지만 절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던 건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데이트했어요. 그리고 데이트하는 내내 급진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그만 마음이 움직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는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 집은 형편이 어려웠고 아버지의 사업으로 잘 살았던 우리 집에서 신혼집과 혼수, 남편의 자동차 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지원으로 풍족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갈 즈음에 남편과 둘째, 가족을 늘리는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우린 제3째 아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언제 손주를 안겨줄 거냐고 물으신다면 나도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는 어때? 뭐 볼 수 있는 계획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지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벌써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빠르지 않나요? 보통 1년이 지나면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바로 임신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어요. 아직 우리는 많이 젊어요. 좀 더 여유롭게 살면서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아이를 낳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아이를 낳고 나면 중요한 책임이 많이 붙어요.
아이를 양육하고 사업까지 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4억 원의 걱정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결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생각을 좀 해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5쪽은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비전이 없는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없을 텐데요. 이 정도 외모와 이 정도 머리가 있는데 한번 사업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내가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건 큰 손실이야. 아직 준비하는 중이라서 자기한테 이야기는 아직 안 했어. 준비가 끝나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거야.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사업하지 말고 단순히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좋겠어. 사업은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게 나에게는 좋을 것 같아. 언니들이 나 혼자 회사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일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사람이라면 해당이다. 맞다고 생각해. 저쪽에 내 사업을 확장하면 사모님이 조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기에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하려니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게 사업이야. 어릴 적부터 사업하시는 우리 아빠를 얼마나 많이 지켜보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장인 어른도 성공하셨는데 나로는 못하겠어. 이 얼굴에 똑똑한 머리가 있었던 것을 믿고 나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나 사업을 시작하면 자기는 장인 어른을 도와드리는 일 그만하고 내가 도울 생각이 있어서 엄청나게 대박이 터져서 장인 어른이 하는 사업보다 더 바쁠 테니까. 누가 사업에 바람을 불어 넣었는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사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팔랑귀기도 하고 우유부단해서 나중에 생각이 바뀌게 되어 찌그러지고 싶어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런 말하기 그렇다고 해도 본인에게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 왕자병이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사업에 대한 골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웃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요. 갑자기 친정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도 모르고 남편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격. 이번에 새로 나오신 용차기 하나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엄청 잘 다가왔어요. 장인어른이 주신 차 말고 두 자루로 바꿀까 모자란 돈을 잔돈을 넓게 두기를 생각해요. 달라고 하고, 하아. 차는 무슨 차야? 지금 그럴 상은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뭐야, 우유러? 무슨 일인데? 집에 일 좀 생겼어. 그동안 자기 걱정할까봐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알 건 알아야겠지. 실은 지금 우리 아빠 상업을 좀 어려워하고 있어. 망할 똑같아. 뭐, 장인 오른 사업이 국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게 중요한 여기를 왜 그만두고 말해? 자기 걱정할까봐 이야기했다고.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겠는데 더 어렵게 만드시네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여기저기 뛰놀고 계신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 주님 영혼 달래드리죠. 아, 그러면 오똑하지라. 이건 참 큰 문제인데. 아, 그러면 자기도 장인어른께서 물려주실 수 있는 걸 빨리 받고 척해야겠죠. 이러다 손도 못 쓰고 폭삭 망하면 어쩌죠? 안 읽어버린 동안 잘 지내던 게 아까워? 왜 갑자기 어려워진 걸까? 작품은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게 아니잖아. 내 돈은 어떡하지? 왜 자기 돈라는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죠? 내 돈이 어디 있고 자기 돈이 어디 있죠? 원래 부부끼리는 공동재산인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돈도 뭐도 다 우리 쪽으로 2년이나 와야 하는데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그 독은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재수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니 이런 건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빼돌릴 수 있는 거 다 챙겼을 텐데. 좌규칙은 무수한 소리인 거야. 지금 우리 아빠 걱정하는 건 돈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건 그럼 뭐를 걱정해야 하는데?
장에 너른 것이거나 다른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돈 없으면 다 말짱빵인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남편의 말을 듣고 평화가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장인어른 걱정하는 용은 오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모습은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만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이 몰려왔습니다. 차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일을 당하신 우리 아빠와 우리 친정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도 아니고. 초고도 사업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돈 붓다 생각한 게 어딨어? 이 와중에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 그럼 다음 이동부터 걱정하지. 뭘 더 걱정해? 내가 장인어른하고 처가 걱정해봤자 뭐가 달라져? 갑자기 기운 사업이 이런 악이라도. 일단 왜 이렇게 화를 냈어요? 지금은 자기가 가족 걱정을 하지 않으면 되는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때야. 가만히 있게.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좋은데 빨리 땅에서 보는 거라도 확정해서 정리하자. 그리고 나중에 혹시 아버님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나도 뭐니 해. 어째서 그렇게 하네요. 이럴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밖에 못하고. 왜 이럴까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솔직히 나한테 그런 말 하면 기분 상해요. 저로서는 그렇죠. 제자리 모바일로 그렇게 예민한 건 알겠지만 그래서 하는 말하면 너무 화내지 마세요. 나는 무슨 4살 아이처럼 막상 없는 것을 소비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몰려오는 국민적 위기에 맞서 빠르게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래도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부모님께서는 내게 많이 돌봐주셨는데 그에 대해 생각하며 성찰해봤다. 자신의 행동이 정말 속상하게 만들었고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몰랐었다. 부모님께서는 그저 돈을 주는 사람, 즉 ATM 같다고 생각했나 봐. 왜 내가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우며 상처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된다. 상처를 주는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이해해주는 것도 내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남편은 잔뜩 짜증만 내고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신경 쓰이면서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춘정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게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장?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는 고작 준다는 게 이거니? 우리 집 일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게 싸우고 마음대로 나가서 연락도 하지 않았던데 그 이후로 장.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이 원할 때 따르고 이게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거야? 그럼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해. 미쳤어. 괜히 내 운명까지 꼬였다 만들려고. 난 죽으면 죽었지. 너와 같은 이주파? 퀸 묶어 퍼퍼오. 너희 아빠. 진짜 이렇게 만나갈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우리가 아빠가 될 수 있다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에서 결혼을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내가 너를 쫓아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좋아서 쫓아다니는 줄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나 솔직히 그때 너희 집에서 잘 살아서 운명을 편안하게 바꿔보려고 쫓아다닌 것뿐이야. 더 이상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얼굴에 네가 가시키나 하냐? 나 좋다는 예쁜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내가 뭐하러 널 쫓아다녀? 다 너희 집 돈 보고 그런 거지. 알씩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볼까 싶었는데 이게 뭐야? 쪽박이나 차고 망하려면 다 사업 준비 금이나 주고 내서 망하던가? 나한테 도움 안 되고 더럽게 굴치며 아프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버티고 있던 나는 남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리미가 쫙 풀리고 옆에 있는 식탁을 겨우 잡았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동안 믿고 마음 준 시간이다. 허무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세를 한탄만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게서 사업이 터진 거야? 내가 준비하는 3가지 아이템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면 계획대로 꿈꾸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이러다간 가장 안 될 대목까지 왔는데 아빠 때문에 준비해온 대로 싸움이 무산됐잖아. 이건 다 돈 때문이야. 돈 있는 집딸이 내 집 안 망하게끔 알고 그렇게 공들인 것인데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랑 제대로 끝내야 해. 그냥 넋 놓고 있다간 그대로 더러운 똥처럼 생겼다고 하려고 그나마 폭소하게 망한 게 아닐 때 빨리 이혼을 접사하고 받을 수 있는 걸로 바꾸어야 할 거다. 끝날 거야. 그동안 희생하고 노력한 내 몫을 챙겨야지. 그렇게 공들여 했는데 이 정도 받을 권리는 있잖아. 남편은 멈출 생각 없이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짓거렸어요. 그런 남편을 계속 보지 말고 가만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손이 부르르 떨리더라.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후려친 후 죄다 주세요. 생각을 시키시고 제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소리가 차 어디로 가든 소리 지르고 미친 건 너야. 그동안 사랑해서 결혼 안 한 척 날 속여놓고 뭐든 챙기는 척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넌 나한테 사기쳤어. 우리 집 배경만 보고 너를 더 성가시게 꼬드기며 일심사고를 산 날 결혼하게 만든 건데 겨우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를 낳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뭐가 좋다고 우리 부모님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인데 덜 사랑한다고 그동안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어찌 보면 우리 아빠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이 잘된 일이네. 그래도 나 같은 인간 말종을 걸러낸 것이 좋았을 테니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이혼하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농민하고 속임수가 서슴지 않는 두 얼굴 남편을 알게 된 나는 마음을 놓지 못해서 생각 없이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수용하며 좋다고 했지만 내가 너무 억울해서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이 영원히 망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럴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적절히 설정되어야 하며 나는 우선 이혼을 제한하고 돈 문제를 두고 싸울 이유가 없다. 나에게는 날 우롱한 권리는 없다. 치러야 할 일이에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집을 나갔어요. 제 2조의 주소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짐을 싸고 춘정으로 갔어요. 그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을 살펴보면서 도와드렸죠. 그리고 부모님 몰래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어요. 결과는 뻔히 나왔죠. 결혼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 재산 분할 의무가 없었으며 저희가 친정에서 받은 것이라서 그 의미가 없었죠. 게다가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 단계 것 같아요. 괴력의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술을 마시고 춘정까지 찾아왔다는군요. 계획도 없이 망해서 사업도 못하게 된 건 난데 왜 내 다 너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려고? 다 이렇게 너 그래서 옷 사라. 너도 나한테 미안한 양심이 있으면 좀 알아서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펑 소박 전에 술을 마셨나? 그리고 위자료라니? 둘이서 우리 몰래 이혼을 했다는 건가? 아빠, 죄송해요.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제가 알아서 돌려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 술을 마시고 정신 이상해졌니? 내가 너한테 미안해 이렇게 먼 때에 들여 우리 집 재산을 보고 나랑 결혼한 건 더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무리 취해도 말은 바로 해. 거짓. 독촉하는 거면 불쌍해서 몇 분 줄 수 있어? 그때 넌 뭐가 그렇게 떳떳히 당당하게 요구, 아니 뭘 잘했다고 여기 와. 개념이라는 거냐며 없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너는 소란을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 경찰 불러 전에 빨리 꺼지라고. 이렇게까지 민낯이 두꺼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춘정집까지 찾아온 것도 놀랍는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니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계속되는 싸움 끝에 결국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을 설명해 드렸어요. 두 분 모두 저와 같은 큰 배신감을 받으셨죠. 찜한이 없을 때 잘 헤어졌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된다고 위로하셨지요. 그렇게 이혼하고 3년 동안 저는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상황은 점점 좋아져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회사가 다시 전처럼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동안의 고통에 고생 많았다. 고생하는 것은 당신 아버지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내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는 게 어떠니 생각해요? 그래,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과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도 있고 엄마와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네가 살려놓은 회사를 맡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아빠는 나이 때문에 힘들다면 일을 온전히 저에게 맡기기로 하고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가 되어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대표가 되었으니 그에 맞는 차를 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고가의 벤츠 차량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위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세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길에 세차장이 보였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가와서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2월 탕신이었어요. 깜짝 놀란 직원의 정체는 다름이 아니라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쟤를 보고 당황하는 듯한 표정 없어요. 오랜만에 눈을 절진을 쏙 키웠는데 전 남편은 제 차 한번 쭉 보더니 말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차를 보자. 모르고 쭈우를 어려워져 찌망한 건 아니잖아. 다행히 잘 극복해서 날이 지날수록 주어지고 있어. 지금은 내가 아빠 대신 사업을 물려받았고 대표직에 맞게 보다시피 차를 바꿨어. 그나저나 당신은 여기서 왜 있는 거야? 혹시 여기서 일을 해?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이 뭐 그게 맞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 세차례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나서 신기했다고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도 빠져 있고 몰입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여기 사장이라고 하는데 꼬락서니를 보니 종업원 같았어요. 이어서 나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하나 따위도 싫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반가웠다면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세차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전 남편이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지난 얘기지만 그때는 내가 참시 매수. 아버님의 사업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란 게 도움은 못 되고 철없는 소리만 했으니 말이에요. 솔직히 돈 보고 자기랑 결혼한 건 맞지만 살다 보니 정이 쌓이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나 봐. 나는 크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자기랑 그렇게 끝을 냈어. 그 후로 내가 얼마나 후했는지 몰라. 몇 번이고 다시 연락하고 싶었는데 토지 엄칠 없어 그렇지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린 인연이게 아닐까 싶어. 날 받아줄지 모르지만 다시 자기랑 잘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변했어. 나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믿기 힘들다면 변해간 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함께 도전해보자. 어쩌면 우리 다시 잘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 전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나에게 연락하며 이런 말을 했고 심지어 꽃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다가 건네며 다시 잘하자고 했어. 연애할 때처럼 나에게 너무 열정적이었어. 하지만 그때의 순수한 여자친구가 아니었어. 이별의 아픔을 겪고 많이 변해버렸으니까. 대체 왜 내게 그럴까 하고 궁금해서 대학 동기들에게 여쭤보았다. 그러다 전 남편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 일을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작했다가 좌절해서 세차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요. 거기에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잘된 모습을 보니 못 사는 여자친구를 버리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내 맥을 알게 되니 이게 또 돈 보고 나한테 이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그래 좋아 다시 만나 줄게 했어요. 대신 다시 시작하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음식점을 예약할 테니 멋지게 하고 와요. 내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좀 넣어줄게. 이런 인간은 곧게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대로 깍듯한 경험을 하나 시켜주고 싶네요. 생각하며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전 남편이 만나는 여자친구의 번호를 찾아 전화했어요. 또한 전 남편이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보여줬고 그 후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은 함께 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도 큰 배신감을 느꼈고 제 손을 잡았어요. 며칠 뒤 예약한 장소에서 전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여 VIP 룸에 들어가니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큰 꽃다발을 들고 내가 많이 늦었지? 아니야. 난 방금 왔거든. 괜찮아. 그런데 오늘 나오면서 잘 보이려고 나름 신경 좀 썼는데 아주 잘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는 너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 너는 치약 자리를 믿고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어. 전 남편은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고 활짝 열어 제기 보여줬어. 금반지 하나가 있었어. 나랑 다시 만나준다고 해서 진심으로 고마워. 지금은 이 반지만큼 받게 할 일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미래에는 더 좋은 것들로 보답해줄게. 자기야, 정말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천천히 함께 시작해보자. 전 남편은 반지를 꺼내 제 손에 꼈어. 돈 많은 절 딱 끼워주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남편은 행복해 보였어.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가수처럼 기뻐서 춤을 추고 싶었어.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이없어서 터져나온 제 웃음에 남편은 당황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반지 범위 안 들어가니까 다른 걸로 바꿀 거야? 야, 괜찮아? 바꿀 일 없어. 어차피 검암 내에 없는 살림에 나한테 줄 반지까지 사십고 정말 고마워서. 그래서 말인데 남편한테 줄 선물이 더 커 보였어. 그냥 오지로 투서 물 크지 했습니다. 혹시 분배를 부신하게 했나요? 아니면 혹시 차를 주려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을 장독자로 부어주는 전 남편. 들뜨려 있는 그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빨리 선물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귀에 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문을 열고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냅다 전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야, 이 새끼야. 뭐냐? 고막을 때리고 왜 그 사람을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고 이가 끼말 버려 무엇을 깨물고 왜요? 급수 내가 부끄렸어. 내가 당신한테 주려던 선물을 따라 한다고 했잖아. 어때요? 내 세상을 마음에 들어요. 저기 고블로터 고 둘이 안 오래야 아는 사이는 무수히 온 니가 하네듯이. 연구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하더라도 얼마나 계속 구린지 냄새가 퍽퍽한 진동이라도 어떻게 할 거니 대학 동창들에게 소문을 돌리고 사기 전에 섬세하게 조사할 생각으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나에게 잘해보자는 말이 쉬울지 나온다. 왜 벤츠를 몰고 나타나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것 같은데 아직도 돈을 쫓아다닐까 하는데 그것보다 못한 게 때문에 더욱 찬양받아 묻고 체대를 늦게 조사를 뒤집어 엎었다고 그렇다면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아 이런 짓을 하길래 해볼까 이 여자친구란 짓을 고쳐 만들고 상하냐? 내가 한 번 속여본 적이 있나? 이렇게 이 번속 꿈이 있다. 네가 얼마나 구린 인간인지 내가 똑똑히 경험했는데 멍청하게 또 속일 역자 나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아직도 그 거지근성 못 고치면 어떡하려는 거야? 덜한까진 갱생의 여지가 없구나. 그러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갱생을 무슨? 어쨌든 덕분에 큰 신세를 졌어요. 그쪽이 아니었으면 저도 속을 뻔했거든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인지도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돈 많은 전처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좋티 돈이 환장한 더러운 새끼야. 부터 따저리부터 아주 가지가지 하더라. 그동안 우리 둘이는 너 때문에 논 거야. 넌 그것도 모르고 전반적으로 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진행됐고 정말 흥미로운 볼거리던데 무슨 소리야.
우린 진짜 다 끝난 사이라고 전 남편은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다 설명할게. 실은 자기랑 헤어지고 또 너무 호절하고 외로우니까 그냥 몇 번 만난 거예요. 딴 저울자랑 계속 만날 생각도 없어. 진작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좋다고 계속 질척거리며 쫓아다닌 거야. 그리고 하늘에 맹세하는데 탁구 저자를 사랑한 적 없어. 자기랑 다시 시작하면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했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일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게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내 자신만이 존재하는데 그 여자가 너 자신을 대신해서 설명해주지 않으니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세요. 하단에 있는 것은 정말 너의 사랑의 진실이야. 이제야 보니 세차장 직원이 아니라 연기자를 해야 했는데 이렇게 불쌍한 초연결이라는 것이 놀랍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는 대충 너를 알아. 다른 사람들을 몰랐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냈어. 거기에 내가 널 몰락시키려 한다는 것을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고작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그 순수한 사람이 아닐 거란 거짓말을 더는 하지 않을 거야. 집어치웠을 뿐이에요. 손에 끼워진 반지를 빼서 그대로 집어 던졌어요. 전 남편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로 절 쳐다보다가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특유의 그 거만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안속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면 잘 넘어가는데 쉿, 반지를 집어던지고 지랄이야. 귀껏 넘는 둥글고 모아서서 꾸만. 그래, 내 말대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벤츠 몰고 다니면서 잘 나가는 거 갈길 다시 꼬셔본 거야? 솔직히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인 거 아니냐. 그때 너희 집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 행성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나를 이렇게 만든 너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해. 돈도 많이 벌어서 나에게 몇 번이고 주는 게 부담이 아니잖아. 어차피 이렇게 뜯겨낸 상황에서 내게 얼마나 받아야 할지. 나도 사업도 말아먹고 내게 위자료까지 줬는데 이건 불공평해. 내가 너무 억울해. 좋게 좋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돈 좀 해줘라. 다시 사업할 거면 그것만 말해주면 돼. 다른 건 또 한 번뿐이나 우습지 않아요. 그렇죠. 빛을 받은 색깔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아. 그래. 이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인가? 가증스러운 모습. 계속 보기에 잠겨있는데 이젠 깨달았어. 아직도 사업을 꼼꼼히 못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나한테 그 정도의 돈이나 우습지요. 있어도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없애도 괜찮은 금액인데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도와줄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의 태도가 그대로니 한 번쯤 무릎을 꿇고 도와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알아요? 내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내게 줄게. 저의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니 둥공이 빠르게 흔들렸어요. 무릎을 꿇을지 말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체면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심정을 털어놓을게요.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돈만 마련해준다면 군말 없이 신흥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조용히 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보다 못하는데 큰 돈으로 위자료까지 받아 가짠타는 거야. 가는 거에는 오는 게 있는 법이니 너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쓴다니 좀 도와주세요. 돈을 쥐고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기고만장하던 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꼬리를 내린 모습이더라고요. 찌질하게 원하는 것을 통제하여 있으니 이런 식으로 통쾌하게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속까지 시원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너란 새끼는 돈이라면 다 하는구나. 이제 좀 느껴지니 너랑 내가 얼마나 다른지. 난 언제나 이렇게 널 내려다봐야 하는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주제를 똑바로 알고 잘 처리해. 그래, 앞으로 내 주제를 잘 알고 처신할 테니까 나도 도와줄 거야. 돈도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돼. 허머,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해본다고 한 거지. 너한테 주려고는 안 했잖아. 너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찌질하게 돈을 거래해도 안 될 거야?
도무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나는 3년 전에 너처럼 가짜가 없는 것을 버릴 거야. 우리 아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나를 버렸던 걸 기억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그 힘든 시간보다 더 힘들었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렸을 때 받는 고통은 죽기만 하는 것 같은 고통이야. 그때 내 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느껴봐야 해. 평생 돈만 보면서 1위부터 따졌다고 땀 흘려 살아갔지만 그렇게 해봤자 내가 그렇게 죽어도 잘 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깊이 잃고 돈으로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는 오늘 당신을 믿고 사랑하던 여자를 다시 한번 대신해 평생 나와 당신의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도 당신의 삶을 도울 것이며 앞으로 저를 다시 눈에 띄게 마세요. 제가 전 남편의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무릎 꿇은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전에 바로 상황을 해소하지 못했던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매우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몇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한 번 더 저를 믿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군말 없이 조용히 지낼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지 말고 자기 곁에만 있어 주세요. 나 정말로 상처받았어요. 그 여자랑은 이제 아무 관계도 없어. 원래 그렇게 진지한 관계도 아니었지만 일단 정말 자기만을 간절히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줄 기회를 좀 주세요. 발을 담근 채로 버리지 마요. 박수, 정말 지독한 놈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정신 차렸는데 그런 것 같았어요. 계속 연락하고 귀찮게 굴어서 내 대리 변호사가 경고로 대신 전했어요. 한 번 더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죠. 그러자 겁먹은 것인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일에 몰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 남편과 만나 통쾌하게 복수도 했으니 조금의 미련도 없어요. 풀을 다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참, 현재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남편처럼 쓰레기를 만날까봐 엄청 신중하게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인간 보란 듯이 사랑받으며 살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